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게 전원주택인데요. 약 280평 대지에 28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집을 지었는 사례입니다. 음, 대지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도로변에 따라서 생겼고, 이렇게 뭐 도로에서 이렇게 본인 땅이 잘려나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 건축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대지는 죄가 없다. 그리고 대지가 클수록 잘라야 된다. 물론 작은 땅이라도 대지를 잘라서 외부의 공간을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 주인데, 이렇게 대지가 클수록 완전 잘라야 된다. 자르는 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뒤쪽 공간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간은 위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뭐 직장 가도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듯이, 공간도 좀 내가 좀 소중히 다루는 공간, 좀 쉽게 다루는 공간,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대지도 어, 좀 편하게 하는 공간, 좀 쉬고 싶은 공간, 또 뭐 이런 공간, 아늑한 공간, 이런 게 분명히 나눠져 있죠. 그게 다양하게, 어느 정도는 다양하게 있어야지, 내가 그 공간에 가서요, 오늘은 좀 뒤에 가봐야지, 아니면 오늘 좀 편안하게 쉬다가 와야지, 이런 개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잘 적용된 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지를 처음에 갔을 때는, 과연 이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건축주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집에, 이런 땅, 이 경사도 심하고, 본인 땅이 잘려나간 이런 대지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겨우 30평도 안 되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건 경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집이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땅을 가르는 그런 배치를 해야 된다와, 그리고 별동을 한 개 만들어야 된다. 음, 주택이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계가 다른, 아니면 사용성이 다른 그런 공간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다 녹여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38평 정도 되는 집이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지어진 거는 요거하고 약간의 재료와 뭐 이런 형태가 바뀌긴 했는데, 거의 조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 부부의 두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있는, 두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두 부부의 집, 세컨 하우스, 아니면 메인 집,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가 있고, 조금 올라가서, 약 1m 정도 올라가서, 이런, 중정 공간, 같은 공간이 있는 거죠. 중동 공간 같은 공간이 있고, 여기서 현관이 들어갑니다. 자, 현관은 여기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세컨하우스로 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굳이 그거를 현관으로 면적을 내보낼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뭐 눈여겨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반야외 공간, 그러니까 전위 공간이라고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전위 공간이 있어서 좀 비 안 맞고, 아니면 그늘진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굳이 없더라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비 맞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도덕에 대한 문제라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사실 요즘 뭐 신발 훔쳐가는 사람들은 잘 없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28평에 지금 별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별채가 있고, 방은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있죠. 메인 방이 좀 크게 해서 메인 방과 요 드레스룸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가족이 그냥 다 여기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데 모서리창을 내서 멀리 보이는 산세의 뷰를 만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뷰를 가지는 그런 집이기도 하고요.
화장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현관이라고 만들긴 했는데, 이게, 굳이 뭐 현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고, 화장실, 이제, 여기서 화장실을 2개 만드는 게 약간 부담이 돼서, 지금 별채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화장실, 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과 욕조를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조는 이제 바닥으로 약간 끄트려서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그 세탁실을 계단실 밑으로 이제 배치했죠. 뒤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주방하고, 식탁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대가족이다 보니까, 나름 대가족이죠. 요즘 뭐, 2명 있으면 굉장히 대가족 맞죠? 넓은 계단을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뭐, 폭도 넓혔고, 참이라 그러죠. 중간에 가서 큰 넓은 공간이 있는 것도 좀 많이 넓혔고, 자, 이렇게 해서 다락을 쭉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시원한 시창이 있죠.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채도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보면 다락이 꽤 크죠. 지금 꽤 큽니다. 왜냐하면 저 올라오는 길 전체가 다락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꽤 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내려가면 이렇게 시원하게 전체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좀 차별화되는 느낌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또 주방, 거실 있고요. 요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현관이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현관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별채가 있습니다. 별채는 워낙 단순 심플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현관으로 서이고, 현관 뒤쪽으로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침실이 있고, 화장실 상부 같은 공간. 상부가, 박공 지붕 아래 부분은 이제 여기 다락으로 쓸 수 있죠, 또. 다락으로 쓸 수 있어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집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훑어봤고요. 스타콜에서 외단열 시스템을 해서 좀 단열에 좀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외단열을 했고요. 지붕은 이제 칼라 강판이죠. 리얼징크라는 게 칼라 강판이죠. 예, 칼라 강판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특이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 외부 공간을, 전위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성을 좀 높였다. 이거는 사실 이제 각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서 만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꽤 생각보다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에서 나가는 후정이고, 콘크리트를 쳐서 아까 위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전체가 이제 외부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뒷 공간은 또 다른 공간, 앞 공간하고 좀 더 다른 공간, 그리고 약간 그늘이지니까, 크게는 안 지지만 약간 그늘이지니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영장을 파는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냥 콘크리트만 치고 그냥 물놀이, 수영장 튜브 갖다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맨땅보다는 콘크리트 일단 치면 좋다. 콘크리트를 치고 그냥 수영장 풀을 만드는 건 괜찮다. 그리고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이 여기 있고요. 이게 화장실 창, 요거는 드레스룸 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천창을 일부 만들었고요. 네, 여기 보면 올라가면서 천창이 있는 거고요. 천창은 무조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 천창은 무조건 있으면 좋고, 북쪽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남쪽으로 있으면
땡볕이 너무 많이 쬐어서 나중에 이제 겨울철에는 결로가 생겨서 결로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북쪽으로 있으면 직사광선이 바로 보이지 않고 남향으로 천천히 있으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데펴져서 저녁에 새벽에 결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이 대지는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게 대지가 평평해야 되지 않냐라는데, 이렇게 경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이나 이 별채가 굉장히 돋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서 이 건물 별채가 뷰를 가리지 않는 그런 레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서 좋은 거고, 굳이 대지의 그 위계 자체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경사가 적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보셨는데 평면을 잠깐 볼게요. 평면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가 별채고, 오른쪽이 별채고, 왼쪽이 기역자로 생긴 큰 방이 한 개 있고,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있고,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밑쪽으로 계단실 하부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고, 그 하부로 밑으로 밑쪽에 이제 그 좌측 하단 쪽이죠. 좌측 하단 쪽에서 뷰를 다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제 주방하고 거실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면 물놀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콘크리트 친 공간이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 거실에서 다 밖을 볼 수 있는 뷰가 열려 있으면서 전유 공간이 있고, 중정에서 노는 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한참 더 올라가면 다락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다락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공간이 다락입니다. 이 공간이 다락인 거죠. 앞쪽으로 뷰가 열려 있어서 이 다락에서 보이는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죠. 이 다락에서 보는 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른 대지가 경사지고 280평 되는 규모의 28평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